요새 줄여서 특활비라고 얘기하는 특수활동비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주로 얘기가 됐던, 국정원과 청와대 간 얘기가 됐던 부분이 이런저런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권, 즉 여의도 쪽으로 문제가 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최경환 의원 관련해서 검찰 발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의도하고 연관을 짓는 청와대 쪽의 전 정무수석들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질문을 먼저 드려놓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패널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원 특활비 상납 논란 과정에서 현재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정치인, 아니면 또 정당, 아니면 특정 세력, 아무 쪽 지칭이 되겠습니다.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관련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네. 최경환 의원 관련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검찰 진술에서 가자마자 자수서 비슷하게 작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회계장부 자체에서 이미 주었던 내용까지 들어있다는 것인데, 제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뉴스원 등의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온 바고요. 최근에 더구나 큰 논란이 됐던 것들이 새 국정원장 모두가 지금 수사의 대상이 돼가지고 영장 신청이 됐습니다만은 이병호 원장 한 사람만 지금 불구속 처분이 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만 구속이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에 2014년 10월 무렵에 전달했던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경환 의원은 내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에서 살복하겠다라는 말까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한테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내가 답할 게 아니다. 결국 최경환 의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현 상황에서 이 문제 가지고 누가 가장 떨고 있을까? 아니면 어느 집단, 어느 정당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아무래도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의 진박계라고 진박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여러 가지 박계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친박, 지금은 잔박 이러는데 진박계니까. 진박이면 대개 몇 명 정도 해당되는 겁니까? 저는 대여섯 분 정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천 관련도 그렇지만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소위 국민들이 호가호위하면서 그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위 그 현재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들 분들이 제일 불편해하고 있고, 혹여 이 특활비가 문제가 된다면 그분들이 제일 가까이 가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문제가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이시네요. 인과응보로는 보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아직 그게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건 아니니까 현재는 지금 그 이병호 전 원장이 1억을 줬다. 최경환 의원께 줬다라는 진술이 있으니까. 정무수석에 계속 지금 이제 소환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보니까 정무수석 역할이 다른 쪽 연관되니까는요. 그렇죠. 한때는 이제 보도가 잘못된 거라고 서훈 국정원장이 요구를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만은 정치인들 5명 거론까지 한때 된 적이 있었죠. 네, 김철호 대변인.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친박 또는 진박 등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지금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그 국정원장 3명이 지금 2명 구속되고 한 사람은 불구속이 된 상태고요. 거기서 나오는 진술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아무래도 그럴 개연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최경환 의원이 지금 언론에 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또 이제 안 받았다고 하고 동대구에서 활복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은 수사가 확대되거나 광범위한 그 특수활동비를 조사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래도 여야 정치인 중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 정치인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준길 전 대변인은 친박이나 진박은 아니죠? 글쎄요, 요즘 자유한국당에 친박이 있고 진박이 있습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에는 지금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두 분 분석에 따르면 없네요, 보니까. 뭐라고 쓰셨죠? 지금 이제 저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달리 답을 두 가지를 주셨네.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돼서 본다면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박근혜 전 정부에서 좀 실세라고 평가를 받았던 분들. 예. 그래서 국정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이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특수활동비는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 관계도 있고 경찰에도 있고. 공소시효 내라는 것이 현재까지도 포함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이전 정권만 하더라도 이것이 법무부, 검찰 관계자, 경찰 관계자까지 전부 다 확대되어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공소시효를 저걸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 그 뇌물죄지 않습니까? 네.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무기징역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특수활동비와 관계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말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박근혜 전 정권이지만 그다음엔 이명박 전 정권까지 갈 거고 네. 더 나가서 노무현 정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다가 보면은 예. 지금 당장은 친박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불이익이 되겠지만 예. 검찰이 제대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저는 나중에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예. 어떤 특수활동비 문제로 인해서 여당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상과 시기를 앞뒤로 굉장히 넓혀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김현성 부원장. 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떡을 만지면 고물이 묻는다라는 것처럼요. 고물 없는 떡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고물이 묻는다라는 말처럼 떡에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일단은 가장 힘드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정준길 대변인하고 오랜만에 뭐 일치하는 견해가 저는 성역도 없어야 되고 예. 억울함도 없어야 된다. 다만 좀 빠르고 바르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준길 대변인 나왔으니까 또나 제가 정준길 대변인한테 쪼개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네. 홍준표 대표가 특수활동비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동안에 검찰에게 할당된 부분을 결국은 법무부한테 준 것 아니냐. 네. 이것도 결국은 다른 때로 상납한 차원에서 보자면 비슷한 것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왜 그것은 제외시키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주장하는 바가? 적절한 지적이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경찰도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예.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국회입니다. 사실 국민들은요. 국회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는 제가 홍준표 대표가 전에 운영위원장 했을 때 받았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만. 상임위원장들이 그런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 갖고 있어요. 꼬리 없는 돈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 이 특수활동비 같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번에 좀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말 꼬리 없이 막 주인 없이 돌아가는 이런 돈들이 없어야 네. 국민들이 믿고 정치 맡기고 행정 맡기고 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 부분 누가 지금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는 성역 없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조사하자라는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하고 그다음 김현성 부원장 일치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최근에 특활비하고 검찰에서 법무부 쪽에 갖다 쓰는 것하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홍준표 대표가 특수활동비 다 없애자,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맞아요. 저희 국민들은 몇십 년 동안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네. 아 그래도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장부 없이 기장 안 하고 쓰는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특수활동비를 썼다 안 썼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디 썼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007 가방에다가 그냥 다 담아갖고 밤에 몰래 주고 그리고 자기 사유화해서 그것을 그냥 쌈짓돈처럼 쓰고 용돈처럼 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은. 그래서 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정준길 대변인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얘기하셨는데 그 문제라면 홍준표 대표가 가장 유명하시죠. 홍준표 대표 개인적으로 썼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그러니까 나는 홍준표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특수활동 이제부터 쓰지 말자. 이거 이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네.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얘기하면 맞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문제가 막 오니까 지금 검찰도 쓰는데 니들도 쓰는데 이거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온당하지 않죠. 실제로 영처까지 같이 보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김철근 대변인 또 박정아 전 대변인 보니까 3당 4당으로서 오늘 나와가지고 때로는 날카롭게 다니면서 심판자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근 대변인.
저는 그 기관 대 기관으로 예를 들면 검찰에서 법무부로 그게 뭐 개인이 누가 전달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예. 통상적으로 기관 대 기관에서 쭉 해왔던 관행들이 있을 겁니다. 이 관행이 잘못됐다면 그것도 당연히 파헤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국정원장이 누군가를 시켜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한테 현금으로 만들어서 5천만 원 1억씩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전달 과정과 그다음에 그걸 받아서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용처가 과연 어디냐? 정말 국가의 공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썼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방금 얘기하는 뭐 법무부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105억을 갖다 썼다는데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경찰도 있다. 국회도 있다. 저는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에 관련돼서 국회가 상당히 통제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산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못 보는 게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세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그 감시, 견제 권한을 상당히 많이 좀 줘야 된다, 정보위에. 그래서 국정원이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쓸 수 없도록 이른바 왕실의 내탕금 갖다 쓰듯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이겁니다. 국정원의 특수성에다가 전달해가지고 기관 대 기관으로 해왔던 관행이냐 아니면은 사적인 차원에서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 전달이 됐다는 한 40억 원, 그 다음에 그 용처를 알 수 없다는 한 30억 원 이런 거와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신 검찰과 뭐 경찰에서 있는 특활비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불가피하게 쓰여지는 특활비가 있다면 쓰여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알 수도 없는 곳에 사적인 용도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사안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검찰이나 경찰에 있는 특활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관행 아니에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나 우리나라 근간까지 우리 정부 기구까지 다 골병이 들어서 나중에 정말 체력이 고갈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사람입니다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관행적으로 있었던 문제 그게 혹여 잘못된 부분이라면 그런 건 드러내갖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겠지만 이것과 박근혜 전 대통령께 전달했다는 특활비와 같이 뭉쳐서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해당 당의 발언이기 때문에 정준길 대변인한테 짧게 10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그 검찰국장이랑 중앙지검장이 서로 이렇게 그 후배 검찰을 데리고 밥 먹다가 무슨 돈 줘서 문제돼 갖고 그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랬죠. 그거 특수활동비로 쓴 거예요. 자꾸 우리 국민들이나 특수활동비를 잘못 썼다고 문제가 나온 거죠. 그거 그래서 문제됐던 건데 그러니까 큰 어떤 죄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마치 뭐 검찰이나 법무부나 이런 쪽의 거는 뭐 별 문제 아니고 큰 돈도 아니니까 이런 거는 관행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 관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머니 돈이 쌈짓돈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같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그렇다고 봐요. 홍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적으로 쓰고 용돈처럼 썼던 그 사례를 호소 고발하면 돼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마치 그냥 그 옆에만 성동nhập석처럼 옆만 막 때리고 계신 거잖아요. 본질을 얘기하시면 돼요.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 사례로 하겠다라고 했던 최경환 의원의 얘기, 이력 관련 얘기가 지금 돼가지고 언론에서 여기저기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했던 말이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종종 어디에 빠져 죽겠다는 이런 발언들을 종종 세게 하는 분들 있죠. 어디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인지 또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정치인 당사자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좀 판넬에 써주십시오. 추가 자료를 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후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은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좌파가 세 사람이 나왔어. 3대1 구도인데 그 구도에서 우리가 못 이기면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야죠. 좌파 셋에
우파 하나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에 못 이기면 정말로 우리는 낙동강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을게요. 제가 탄핵을 하게 되면, 강행을 하게 되면 장을 지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즉각 사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월 달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의원의 마지막 얘기는 그걸 강하게 표현했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사항을 지진다는 얘기는 했죠. 최경환 의원은 바로 최근에 바로 했던 얘기고요. 어제 했던 얘기, 어제 그제죠.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는 여러 강과 여러 바다에 세 군데나 얘기했네요. 낙동강, 형산강, 제주 앞바다 몸은 하나인데 세 군데 어떻게 가실지 얘기를 했고요. 하는 것인데 아까 나왔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의 경우는 조금 약속을 안 지켰다는 차원에서 문제지 센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실리적으로 써먹을 만한 말인지 의견입니다. 오늘은 또 계속 심판자 논평을 해주고 있는 박정아 대변인 먼저 얘기하세요. 글쎄요. 정치인들이 저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사필 규정이라고 나중에는 다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국민들 여러 번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세게 얘기하시면은 아, 저 사람이 오히려 극단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 화면에 나왔던 분들이 대체로 거짓말했던 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중에 보면 뭐 장을 지진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또 할복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뭐가 진실인지 드러날 때 그분들이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좀 궁금해요. 네, 줄줄이 얘기 듣겠습니다. 이번에 정두길 대변인. 근데 저는 좀 불만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이 강하게 얘기를 하면 그 말 다 안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는 게 전부 다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국민의당 아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안철수 대표 얘기는 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도 수준의 얘기인데 그런 말밖에 없었나 보죠. 우리 쪽은 전부 다 뭐 죽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네요. 보니까 세 분 다 지금 여당 정치인 중에도 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예를 좀 들어주세요. 아니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바로 예를 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균형에 맞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떻게 심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 이제 뭐 막말이라는 수준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막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보수개멸 같은 얘기라고 봐요. 보수개멸.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 정말 나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자기의 뜻을 강하게 표현하는 정도고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거 막 그거 말도 안 돼.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해찬 전 총리께서 보수를 괴멸시키고 20년 정권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하루에 1명씩 2명씩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불의의 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막말 아닌가요? 그래서 센 말 차원에서는 지금 예를 든 것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었던 것은 본인의 신상 관련해 가지고 할복이니 어디 빠져 죽겠다느니 뭐 장을 지지겠다는 이걸 예로 들었던 건데요. 자유한국당 의도적으로 자유한국당만 지금 예를 든 게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나왔던 분들이 보니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혹시 방송 끝나고라도요. 지금 다른 당 소속에서 이렇게 본인의 신상 관련해서 큰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은 분이 있으면은 다음 방송에서 확실하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우리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전혀 그런 사실 없고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20일인가 곧 검찰에 가서 지금 조사받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논점의 본질은 내 생각과 가치를 얘기하는 건 누구나 자유예요. 민주주의에서. 왜 전수석 내가 죄 안 짓고 나는 결백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다가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할복하겠다. 내가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장지지겠다. 내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본질은 지금 논쟁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 거기다 아까 세 군데 얘기를 했어요. 형산강, 낙동강, 제주 앞바다. 그래서 정치 불신을 너무 키우는 말들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 말들이
결국은 다 사실로 나중에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가 종이를 먹겠다라고 하고 이제 썼던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건데.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실제 먹었어요, 그분이. 네. 종이는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약속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거 두 순발력 좋습니다. 아니 근데 김철호 의원님. 자유한국당 세 분하고 안철수 대표 발언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여야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 조금 좀 유감 일단 혹시 표명하고요. 제작팀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좀 신경을 쓰세요. 그런 거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세게 발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검찰 수사나 이런 걸 앞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 결백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백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굳어지는 거죠. 확실히 중간 차단하게 사는 말이다.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론 환기용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증거와 수사에 의해서 거짓말인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과도하게 이렇게 어디 떨어져 죽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른 쪽 얘기만 하냐 했었는데 홍준표 대표 최근에 김영삼 전 대통령 소환 주제입니다. 소환이란 것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검찰에 조사받으러 소환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정치 전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불러냈다는 얘기인데요. 홍준표 대표 이번 17일에요. 부산 방문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콘서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확실히 했고요. 그 전에 이미 당사에다가 세 사람의 전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또 거기에 추가로 김영삼까지 세 전 대통령의 존영을 걸겠다 해서 이미 걸었습니다만 그랬을 때 일부에서는 이 세 사람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과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먼저 자료 화면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공천도 96년도 YS 공천 모델을 도입을 할 겁니다. 그 방식대로 도입을 해서 네 편 내 편 없고 나하고 적대적인 관계, 나하고 사이 안 좋은 관계 있는 사람도 절대 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공천을 합니다.